이 리뷰 영상엔 더 테러 라이브의 스포일러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영화를 시청 후 리뷰를 봐주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비크랭크입니다. 오늘은 하정우 배우 주연, 김병우 감독 연출의 더 테러 라이브입니다. 이미 10년도 전에 개봉하여 많은 분들이 시청하셨을 건데요. 캔슬의 이 영화가 떠올라 오랜만에 다시 한번 영화를 보고 리뷰를 적어봤습니다. 영화에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화의 현장감이라든지 몰입감이 정말 최고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에 더 테러 라이브의 아쉬운 점들은 차치하고 좋았던 점 위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간략 줄거리입니다. 한때 국민 앵커로 잘 나갔던 윤영화는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던 중 청취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는데요. 박노규라는 일용직 근로자가 의견을 제시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신세 한탄을 시작합니다. 이에 윤영아는 일방적으로 그의 전화를 끊어버리지만 이상하게도 전화는 끊기지 않습니다. 윤영아는 박노규에게 오늘 전화는 이만하자고 정중히 부탁하지만 박노규는 엉뚱하게도 한강 다리를 폭파시키겠다 합니다. 당연히 헛소리일 거라 생각한 윤영아는 화가 치밀어 해볼 테면 해보라 욕을 내뱉는데요. 화가 난 박노규는 진짜로 다리를 폭파시켜버립니다. 잠깐 놀라는가 싶더니 윤영아는 이내 이것이 자신의 단독 특종이 될 것에 신나합니다. 윤영아는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단독 보도를 하기로 하는데요. 그런 그의 기분도 잠시 윤영아는 자신도 모르는 새 기에 폭탄을 차게 됩니다. 이에 꼼짝없이 박노규가 원하는 대로 방송을 해야 하는 윤영화. 과연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의 시작은 라디오를 하는 윤영화의 모습에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테러가 일어나고 이것을 단독 보도할 욕심을 낸 윤영화는 자신이 보도국으로 올라가지 않고 보도국을 밑으로 내려오게 하여 TV 생방을 하는데요. 이때의 설정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라디오는 듣는 매체이지요. 이에 보는 것 혹은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TV는 보는 매체이기에 듣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좀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영화는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윤영화의 외형, 그 중에서도 눈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보는 것이 중요치 않은 라디오 생방에는 선글라스를 끼다가 점점 보는 매체 TV로 상황이 바뀌어감에 따라 그는 선글라스를 벗고 나안으로 화면에 보이는가 싶더니 TV 앞에 서기 직전 안경을 끼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듣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의 이행을 완벽하게 수행해냅니다. 라디오에서 TV로 상황이 바뀌어가는 것을 이렇게 윤영화의 외형, 그 중에서도 눈으로 연출했다는 것이 굉장히 기가 막힌데요. 더 테러 라이브는 현재 진행되는 이야기의 상황을 카메라에 잡힌 주인공의 모습으로 전달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영화 후반 윤영화가 국장에게 배신당했을 때일 건데요. 윤영화의 금품수수 의혹이 타 방송을 통해 전해지자 당황한 윤영화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이에 관련한 서류를 누가 전달했느냐 따져 묻자 국장은 뻔뻔하게 자신이 줬다고 합니다. 내가 줬어. 그러고는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너 지금이라도 이거 발표하면은 쟤들 내 손에서 막을 수 있어. 어떡할래? 이제 박노규 못 잡으면 네가 잡혀. 윤영아는 이제 어떻게도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에 제대로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아군인 줄 알았던 국장으로부터 말이죠. 국장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구속수사가 따를 예정인데요. 이에 카메라는 방송국 카메라의 뷰어에 갇힌 윤영아를 비춰 그의 현재 심정과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윤영화는 국장의 본부장 진급의 도구일 뿐인 거죠. 사람을 도구로 쓰는 신자유주의의 폐해, 바로 이것이 이 영화 더 테러 라이브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일 겁니다. 윤영화의 라디오 프로에서도 부자 감세를 다룬 것처럼 영화는 끊임없이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보여주는데요. 단순 테러범 박노규만이 신자유주의에 휘둘리는 인물은 아닙니다. 감세뿐 아니라 고용의 유연화 또한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말일 건데요. 이는 영화 속에서 계속 보여집니다. 먼저 정 PD는 윤영화가 보도국을 라디오로 데려오는 바람에 자신의 프로를 한순간 잃게 돼버리죠. 자네 프로 방금 폐지됐어. 그리고 윤영아는 이런 유연한 고용을 이용해 곧장 9시 뉴스 복귀를 타진합니다. 그리고 그런 윤영아를 이용해 보도국장은 본부장 자리를 딜해놨다고 하죠. 재밌는 것은 경찰청장이 살해되고 나니 그 자리를 대테러 팀장이 곧장 대신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이 죽어도 신자유주의자인 그들에겐 자리 하나가 비는 것뿐인 거죠. 이후에도 계속해 사람들은 서로를 도구로만 볼 뿐입니다. 시청률 70%를 위해 보도국장은 윤영아를 도구로 이용하고 그런 윤영아를 이용해 대테러 팀장은 테러범을 잡는 데에만 몰두합니다. 그럼 윤영아가 불쌍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윤영아 또한 이들과 하등 다를 게 없는 인간이죠. 자신의 부인을 이용해 특종을 잡았던 전력이 있고 지금도 테러범을 이용해 특종을 잡으려 하니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구로만 쓰다가는 언젠가는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신자유주의로 싸운 현재는 언제 어떻게 갑자기 누구로 인해 터져버릴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그런 신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은 정말로 비인간적입니다. 영화는 이를 아주 노골적으로 잘 보여주는데요. 윤영아와 보도국장은 아무렇지 않게 스튜디오에서 담배를 태웁니다. 어차피 시청자들이 냄새도 연기도 볼 수 없을 것이니 자기들 멋대로 구는 것인데요. 담배는 분명 존재하여 타인에게 해를 가합니다. 이곳 방송국에서 앵커와 보도국장만이 사람이 아니죠. 옆에서 일하는 다른 노동자들도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윤영아와 국장은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타인의 고통을
고통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윤영아의 귀에 와이어 폭탄이 설치되지만 설치한 이를 기억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윤영아에게 스태프들은 자신이 부리는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에 기억할 가치가 없었던 거죠. 또한 테러범이 폭탄을 다루는 것을 보며 인부가 아닐 거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도 인부를 하찮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으로 보는 그들의 비인간성이 깔려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비인간성에 질린 박노규는 테러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다리 위에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슬아슬 다리 끝에 걸려있는 자동차에 아빠와 아들 둘이 있는데요. 아들 둘은 구조되지만 아버지는 추락해 죽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건데요. 사건 자체는 안타깝지만 대교에서 아들을 구하고 아버지는 죽는다라는 이 영화 설정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영화를 다 보면 알 수 있듯 사실 테러범은 박노규가 아니라 박노규의 아들이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국가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박노규라 자칭한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묻기 위해 이 테러를 감행한 거였죠. 테러범의 아버지 박노규가 죽은 장소가 바로 이 마포대교입니다. 즉 박노규 부자지간 또한 마포대교에서 노동하여 아들을 먹여 살리려다 아버지가 죽은 것이죠. 이에 차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아들 대신 죽은 아버지를 보며 느끼는 안타까운 마음은 박노규의 죽음에 느끼는 안타까운 마음과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박노규의 아들이 테러를 저지른 게 맞지만 이상하게도 정부에게 더욱 화가 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영화의 제목 더 테러 라이브가 의미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더 테러 라이브가 단순 생방을 통해 테러를 보여준다라는 의미로 제목을 짓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앞서 이야기가 나왔듯 이 영화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감독은 영화 내용 면에서나 형식 면에서나 계속해서 인간을 도구로 쓰는 신자유주의자들을 비추며 이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몰지각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신자유주의는 영화가 만들어지고 상영되었던 2013년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실시간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더 테러 라이브에서 말하는 테러는 단순 박노규의 아들이 저지른 테러만 뜻하는 게 아닌 신자유주의 사상을 지고의 선처럼 받아들인 위정자들이 지금도 생방송 혹은 실시간으로 저지르고 있는 테러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한국 이곳 저곳에서 실시간 일어나는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진정 더 테러 라이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인지 10년이 더 지났지만 여전히 이 영화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고 현성에 맞지 않는 구성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꽤나 잘 만들어진 서스펜스 영화라는 것에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더 테러 라이브 아직 본 적이 없으시다면 정말로 강추합니다. 지금까지 무비크랭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